안녕하세요. 투자의 세계 안녕하세요. 2회입니다. 네. 소개 한번 할까요? 굉장히 또 긴장이 되는 결과물들을 오늘 봐야 되는 제가 2주차인데요. 체크해 왔습니다. 네. 자, 주식 네. 방송인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총 5종목을 맞습니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네. 한 종목당 일단 비중 네. 10%씩 제가 매수를 권해 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방송을 보시고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이제 저하고 대표님하고 이제 이 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내렸다 그래서 없는 종목인 셈 치지도 않을 거고, 맞아요. 올랐다 그래서 맞아요. 현실적으로 먹을 수 없는 구간까지 수익이 났다라는 말도 하진 않을 거니까 꾸준히 좀 시청을 해주신 정말 현실 투자. 그죠? 네. 주시면 저는 그래도 좋은 것들 몇 가지는 배워가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지금 방송을 좀 준비를 맞습니다. 했는데, 자, 일단 한 종목씩 한번 볼까요? SK 바이오팜을 저희가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팜이 저희가 이제 매수가로 추천을 했던 게 16만 7천 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목표가가 20만 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16만 8천 원이더라고요. 네, 자, 실망스럽습니다. 네,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결과는 실망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가 네. 그렇게 강하게 갈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죠? 가는 놈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 놈만 가요. 지금 네. 대표님이 정확하게 말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 외국인 수급이 가장 들어와야 돼요. 절실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2,000에서 3,000 종목이 있으면 그 이 3,000 종목을 다 사질 않아요. 프로그래밍이 아마 돼 있을 건데 아마 대부분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SK하이닉스가 9%는 처음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갈 거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9% 가는 거 못했어요.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저는 반도체 IT를 밀고 있는 방송인임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그날 4% 딱 갔을 때 이제는 좀 밀리겠구나 했는데 쭉쭉쭉. 밥 먹고 먹보니까 네. 5%, 6%, 네. 그다음에 뭐 9%까지 가는 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100이라고 치면 100 중에 8, 90이 이번 주에 코스피 시장, 특히 반도체 IT에 집중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가 같이 힘을 내기에는 자, 왜 조금 그러느냐?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자금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네. 반도체도 끌 수 있고 제약 바이오도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주의 시장은요, 기관은 여전히 오늘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도 매도였어요.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 외국인 수급 혼자서 끌어들어 올릴 만한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업종이 많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그것도 반도체 IT를 땡겼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조금은 부진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네. 그리고 저도 확인 못한 부분은 오늘 대표님이 확인을 네, 해왔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외국인 저희가 거래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SK 바이오팜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좋죠. 네,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영업 실적이 저희 이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63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 그 세노바메이트 임상 3상을 아시아에서 이제 착수금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연구비 지출 등등 해서 666억 원이 들어가서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신약이잖아요. 맞아요. 돈이 안 들어가면 돈이 안 돼요.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하는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입니다. 그럼요. 투자도 없이 테마로 움직이는 회사는 그거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 뭐 세노바메이트, 말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제약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컨닝을 하는데 이게 용어가 이게 읽어야 되거든요. 네,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제약에 네. 대해서 임상 3상을 위한 추징금을 먼저 네. 땡겨 썼다. 어차피 여기에 곱절로 벌어들일 거 생각하면 그럼요. 절대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매수의 적기, 매수의 찬스, 그리고 이제 기조 효과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분들, 뭐 주린이 분들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전분기라든지 전년 대비 실적이, 그러니까 전년 실적이 안 좋으면 오히려 다음 분기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딱 치고 오는. 평균치만 해도 전분기 대비 몇 프로 상승, 맞아요, 전년 동기 맞아요. 대비 몇 프로 상승, YOY 몇 프로 이러면 그쵸. 빵 터지죠.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그러한 착시 효과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SK 바이오팜 비중은 확대하지 않되 그대로 유지. 홀딩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K 바이오팜은 홀딩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럼 다행히게 그리고 1,000원 올랐어요.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번 주에 가장 핫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항공주였던 것 같아요. 그죠? 핫했죠. 그죠? 대한항공. 대한항공, 뭐 네. 아시아나항공, 네. 뭐 결국엔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데 거저먹기로 지금. 그쵸. 네. 이게 참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네.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하면서 항공주를 이야기했느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업체거든요. 맞아요. 상사업체들이 해운도 이용하지만 결국 항공도 많이 이용합니다. 네. 자, 이번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는 서로 M&A라는 이슈 때문에 올랐지만 그 전에 한번 상승을 왜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만들어지면 전 운송할 세계에 거다? 이 항공기로 운송할 거다 빨리 라는 가야 얘기가 되니까. 됐어요. 네. 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결국에는 나옵니다. 나오죠.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요, 어떠한 섹터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선반영이 먼저 6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거는 결국 항공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항공주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각 나라에 대한 이동 수단이 조금씩 풀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무역도 따라간다. 해운주도 오늘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해운주 막 항공주만 움직이고 해운주가 안 움직였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지만 이번에는 해운주도 많이 움직였고 항공주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됐을 때 수입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있는 기업들 저는 여전히 성과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네. 그냥 50원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보합입니다. 네, 보합권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굳이 비중을 더 확대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가져가 보면서 그래도 한 2주 뒤에 한번 15,500원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이제 또 본 게 네. 어제 공시가 떴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이게 18일 그렇죠. 네, 종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어제 공시해 보니까 미얀마 그 해상 광구에다가 그렇죠. 평가 시추랑 신규 탐사 시추로 1,000억 원을 썼어요. 그렇죠. 네, 반대로 돈을 써야 계속 버니까. 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사라는 것들도 그렇고 이 광고라는 것들도 그렇고 돈을 써야지 돈을 버는 구조니까 맞습니다. 뭐 3,000억 이게 만약에 또 잘 된다라고 하면은요 뭐 가스전에서 연간 한 3,0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여기서 뭐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대로 그냥 유지해 가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네. 기대해 보자. 둘 다 유지.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유니셈이었습니다. 저희 유니셈 오늘 얘기할 거 진짜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반도체 IT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필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유니셈 말씀드리기 전에 했었던 기업들 SK바이오팜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그 앞전 종목들을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드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드렸는데 앞선 두 종목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이어서 조금 가벼운 종목을 제가 이제 뽑아왔고 그 중에서 하나가 유니셈이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3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 산업은 무조건 갑니다. 갑니다. 자, 그것을 보여줬던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어요. 자, 두 종목이 박스권 돌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이제 가버렸고요. SK 하이닉스는 가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62,000원 뚫으면 갑니까 그렇죠. 이랬거든요. 맞아요. 뚫었습니다. 제가 62,000원 뚫으면 간다는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갈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진짜로 가더라고요. 7% 올랐습니다. 네, 저희 진짜로 수익.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유니셈이라는 기업에 조금 더 비중을 확대를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매일 만나는 게 아니고 매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한계에 대한 부분은 그쵸, 조금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뚫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한두 번 정도 쉬어가겠죠.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갔다고 SK하이닉스까지 밀어붙이기에는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주체가 양쪽이 다 매수하는 날이 좀 드물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외국인이 매수하면 기관이 매도를 하거나 요새 기관이 쌍둥이가 매수를 안 하면 나와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거나 그래서 이 두 종목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박스권 돌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유니셈도 따라간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뭐라 그러죠? 시스템 반도체. 네네.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죠. 네네네.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도 좋아요. 뭐 말씀드려 보면 원익 IPS라는 종목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솔브레인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왜 그 종목들보다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을 조금 더 이렇게 호감을 표하냐면 제가 뭐 관련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저는 오히려 물려도 외형 성장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값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비중을 조금 확대하고 싶지만 한 주는 좀 기다려 볼게요. 기다려보는 한 주 기다려 보면서 제가 만약에 비중을 확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 그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확대. 네, 공지를 하나, 그러니까 답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얼마에 비중을 좀 확대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테니 그 전까지는 그냥 현재 흐름 그대로 유지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한번 보니까 이게 이제 128단 위주로 이제 내년에는 매출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유니셈의 이제 스크러버랑 칠러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단화라는 게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 고단화를 근데 그게 근데 그렇게 커? 근데 이걸 하는데 왜 스크래버랑 뭐 이제 식각 장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관련이 있지?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은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 자체는 수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즉 10개 인풋을 딱 들어갔는데 10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게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민감한 제품이다 보니까 7에서 8 정도의 아웃풋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이제 거기에서 여러 공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공정들이 있지만 이 식각 공정에서도 이 유니셈처럼 독보적인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 저는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결국엔 괴는 같이 합니다. 식각 공정이 없어질 리도 없고요. 없어질 수가 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간다면 당연히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자금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유니셈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투자 자금 단위가 억 단위로 되시는 분들은 유니셈 살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요 삼성전자 사세요. 언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주 한두 주씩 그냥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의 이제 자금 2천에서 혹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하는 주식 계좌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사서 1, 2%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유니셈 같은 기업들 사서 10%, 20%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시총이 너무 작아서 이 종목을 사도 될까 말까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투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면 그냥 삼성전자 사세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유니셈 결코 무시할 만한 기업 아니다. 그리고 유니셈이 저도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좋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고객사도 있는데 키녹시아. 키녹시아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마이크론 있죠. 근데 얘네들 자체가 지금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2020년 들어오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내걸었던 게 반도체 굵기라는 단어였어요.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걔네들은 거의 국영기업 수준으로 이제 나라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에서 힘을 못 쓰는 게 재무적인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터졌어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기업이잖아요. 삼성이면 삼성이고 LG면 LG고 만약에 삼성에서 뭔가를 개발을 한다면 삼성 R&D 연구소에서 돈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요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뭔가를 진행을 할 때 나라가 다 개입을 해요. 이번에 반도체 굵기라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앞서서도 말했지만 수율이 안 나옵니다. 지금 중국 기술력으로는 수율이 안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들였는데 1억밖에 안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99억이잖아요.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지금 중국의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의 문제, 생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 진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애플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한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중국에 투자하겠냐 이거지. 투자를 하겠느냐. 그리고 걔네 거 단순히 쓰겠냐 이거지. 가격이 싸다 그래서 걔네 것을 믿고 사겠느냐? 안 사죠. 그럼요. 그럼 결국 어디 나라를 할 거냐? 대만 아니면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입니다. 없지. 그랬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은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도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럼요. 충분히 우리나라 제품 지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거 한번 윤쌤 조만간 확대하겠네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좋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LG U 플러스를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또 얘기를 했는데 11,900원에 매수해가지고 네. 15,000까지 바라보자. 그렇죠. 드릴 말씀 없습니다. LG 플러스는 그냥 가져가세요. 이걸 뭐 11,400원 네, 뭐- 가져가세요 그냥. 뭐 여기서 제가 네. 더 드릴 말씀 없고 네. 조금 더 봅시다. 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LG 헬로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 나올까요 도대체? 아 이게 저도 지금 이걸 엄청 기다리는데요. 이것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오면 네. 아마 엄청나게 또 크게 LG 그러니까요. 그룹주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만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보통 이러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야기는 연초에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월 1분기 정도나 뭐 1분기.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 드리면서 LG U 플러스는요 걱정 마세요. 통신사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는 네, 진짜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망할 수가 없습니다. 네, 흡수합병 아니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딱 세 개 있습니다. SK, LG, KT. 어. 네, 이런 기업은 그냥 뭐 욕심 같아서는 다른 종목들을 제가 더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지난주에는 지수가 좀 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잘 갈 거라 생각을 못해서 방어주의 성격으로 집어넣은 것이다라고 좀 보면서 굳이 제가 지금 뭐 좋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네네. 저점이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이거는 위험하다. 그냥 지금 있는 비중만 그대로 가져가면서 차후에 다른 종목들 움직일 때 같이 케어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LG가 망할 수 없는 게 내년 그 예상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얼마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1조. 1조가 정말 영업이익이 1조. 눈에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돈을 버는 기업이랍니다. 안 망하는 기업이다. 그냥 쭉 가지고 있어라. 네. 마지막 컴투스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너 이거 너무 네. 아쉬워요. 컴투스가 좀 네. 아쉬운데 이게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게 게임즈로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네네. 일단 컴투스는 저는 11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좀 보유를 할게요. 선절. 네. 11만 그리고 5천 원. 제가 이제 컴투스를 좀 기대를 했던 게 컴투스의 대표작이 바로 프로야구예요. 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이제 시작을 했죠. 보통 이제 한국 시리즈가 시작을 하면 컴투스가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그동안에 좀 오르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무관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의 열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소외된 그런 상황이고 시기를 조금 일찍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차라리 반도체를 한 종목 더 잡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 게임즈를 옮겨왔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뭐 여전히 뭐 실적 괜찮게 나왔고 또 이제 지스타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임들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쭈루룩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연말에 굉장히 많아요. 네. 연말에 그러니까 게임 기업 대표나 관련인 분들이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상술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팔지 못했지만 좀 인기 있었던 것들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2021년도에 조금씩 바뀌어서 그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기기에 그 전거를 그렇죠. 좀 많이 이게 털으려는 그런 행사나 이벤트들이 많아요. 양아치네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 그냥 저희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보통 이 아이템을 현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현질이 써도 되는 상관없죠. 그죠? 뭐 현질을 요즘엔 다 하는데, 씁니다. 그죠? 현질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현질을 했던 금액이 되게 작았거든요. 뭐 소액이었는데 요새는 네네네. 보면 현질을 안 하면 거의 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좀 수월하게 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우다가
이게 웃긴 게 안 쓴 사람들은 계속 안 쓰거든요. 근데 한 번 현질한 사람들은요. 한 번만 쓰는 놈은 없다. 이거 10,000원만 충전해서 요거 해야지 하다가 그 10,000원이 떨어지면 진짜로 이번에 이 10,000원만 충전해서 요거까지만 써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아이템 그 현금으로 만들어낸 이 게임 아이디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면 이제 못 끊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10개 들인 돈이 얼마고 10가지 키운 게 포기를 얼마인데 이거 계속 해야지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저는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포트가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박스권 돌파할 거라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할 거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을 하나를 품었잖아요. 그렇죠. 밀려라. 그렇죠. 사야 저는 된다. 밀리면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에 네. 올라가면 진짜 못 사요. 못 샀어요 사실.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갔어요. 이번 주에 제가 네. 제대로 매매한 종목은 성광밴드 정도? 그냥 성광밴드도 오늘 올랐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지지분이했었거든요. 올랐지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좀 싫어할 수 있지만 전문가에 대한 환상을 좀 깨고 보셔야 돼요. 전문가도 그래.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럼. 제 돈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그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 그냥 말한 대로 쉽게 못 사요. 아유. 수십 번, 수백 번 고민을 하되 그럼. 이번 주는 정말 사기 어려웠었던. 아.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시장이라고 하는데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일까? 그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물려 있는 거 가끔 있잖아요. 그럼요. 저도 하나 물렸다가 있어요. 손절하고 물렸다 네. 손절하고 그런 과정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TV에서 이래요. 연중 최고치 돌파 코스피. 그런데 그 코스피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삼성전자만 비중을 강했어요. 알아야 돼.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종목을 잘못 오른 것 그치. 같은 나만 왜 그러한 그러지? 그렇죠. 좀 죄책감이라든지 뭐 현타, 그죠? 쉽게 말해서 요새 말하는 현타가 올 때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휘둘릴 지금 시장은 아니고 맞습니다. 차라리 나 못 샀는데 조정을 기다리지? 이게 낫습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도 코스피 이번에 3,000포인트 간다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2,500, 쉬지 2,600 않고. 할 때네. 쉬지 않고. 그때 저도 네. 무슨 생각이었냐면 똑같아요. 못 샀습니다. 다 팔고 조정이 나올 거라서 못 샀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들도 모여서 이제 의견이 갈리죠. 그러다가 이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코로나 터지고 지수 밀렸잖아요. 다 맞아요. 개박살 났습니다. 맞습니다. 1, 2년 벌어놓은 거 단 한 달 만에 다 박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쫓기듯이 어떠한 종목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종목이 무조건 내 계좌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편하게 보세요. 어차피 종목은요. 정말 대형 이슈가 아니면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계단식으로.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희한하게 계단식의 꼭대기에 가면 사고 싶어요. 여기서는 사고 싶지도 않아요. 하다가 꼭대기에서 사면 딱 물린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야. 네, 물려요. 어. 그러고 나서 손절을 생각하다가 손절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 주린이 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좀 멀리서 보는 게 더 좋지 기다리자. 않나. 그렇죠. 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지금 멀리서 보면 굉장히 희극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저희 또 손해본 것도 없어요. 네, 조정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끝내기 전에 우선 5개는 대부분 그냥 유지예요. 네. 현 상태 유지고 저희에게는 50%가 남아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기다리자라고 했으니까 네. 너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으니까 네. 제가 하나 이게 대표님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 사실 오늘 제가 네. 뭘 하나 갖고 오려고 했었냐면 원달러 환율 관련한 ETN을 제가 갖고 오려고 했어요. 아하 ETN 좋아하시잖아요. 네, ETF가. ETF하고 ETN을 제가 갖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100 다시 깨지기 직전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 결국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 수출하는 입장에서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달러 환율을 방어할 이 주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분명히 있죠. 제가 달러 ETF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다시 할게요. 올라갈 거다. 다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네. 방어적인 앞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갈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만한 만하다.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커밍순을 잘 미리 찍었네요. 네,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찍은 5개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순간이 네. 유지쌤 한번 노려보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